안녕하세요. 건강관리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대충 먹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몸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다가 어떤 날 과로로 피곤해졌을 때 그때서야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오늘은 매일 먹는 식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매 식사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삼시세끼 먹고 있는 음식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가요? 단백질은 체중 관리를 계획하는 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중 관리 중에는 체중 감량으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배고픔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함께 섭취하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섭취할 때 나타나는 빠른 혈당 변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체중 관리를 할 때 식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식이요법 중에도 영양분은 충분히 섭취해야 하므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 호르몬, 혈액 등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또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식이요법 중에는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에 체중 1지당 1지, 여성은 0.8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런데 식이요법 중에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 근육량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식이요법을 할 때 단백질 섭취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계란, 콩, 두부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섭취하면 배고픔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자주 하지 못하고 배달음식 등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단백질 함량이 높은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한 후에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먼저 보충제의 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보충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의 신뢰성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운동을 같이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줍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체지방을 감량시켜 다이어트 효과를 높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식이요법 중에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식물성, 동물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적지만 여러 종류의 식물성 단백질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포화 지방산 등이 적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단백질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하루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양의 3분의 2는 식물성 단백질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 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콩, 두부, 녹두, 콩나물, 병아리콩, 땅콩, 견과류,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 식재료들은 비교적 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식재료의 종류와 양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단백질 섭취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에는 많은 장점과 안전한 효능이 있습니다. 첫째,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어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이나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대표하는 식재료 중 하나이며 이 중에서도 검은 콩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높은 포화도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조합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위험성은 연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연구는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심장질환, 당뇨병 및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는 이러한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분야이며 연구 결과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체 단백질원으로 대두, 콩, 녹색 채소 등의 식물성 단백질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성 단백질과는 달리 포화 지방산이 적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 단백질의 효능과 장점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나아가 녹색 채소 중에서도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보카도 등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서 식물성 단백질의 대안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들 식물성 단백질은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다이어트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해 건강에 더욱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의 종류와 섭취에 따른 그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